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바닥이 뚫렸다. 아니, 바닥이 또 뚫렸다. 이런 표현을 아침 신문들이 쓰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이런 거죠. 대통령이 이제 목요일 날 대국민 담화, 그다음에 기자회견 2시간 20분 동안 가졌는데, 이제 그것이 반영된 거는 한 2, 30%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또 공개되는 여론조사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론조사가 이제 5, 6, 7, 이 사흘 동안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는데 그 전주에 19% 지지율이었는데 2%포인트가 또 떨어져서 1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용산 대통령실 또 압박을 했는데 특별감찰관 추천은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해야 특별감찰관을 추천을 하고 추천을 해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장외 집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감찰관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김건희 특별검사, 특검 이것을 법사위에서 어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14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나오기 전날 이걸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음, 대통령실은 이런 말을 했네요.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변화와 혁신, 이게 국민의 신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말을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진솔한 그런 표현법, 불쾌의연한 표현법 말고 말이죠.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력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국민들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 말은 하나도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어디 그 매뉴얼에 써 있는 말 고장난 녹음기처럼 되풀이하는 듯한 그런 느낌만 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면 그런 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런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 다음 주에 바로 점검할 수 있는 말들인 겁니다. 하나만한 얘기라는 건 점검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치열하게 노력했어 안 했어?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확인 가능한 말들은 뭐가 있느냐? 일주일 이내에 용산 대통령실 인원을 3분의 1을 줄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봉급 중에서 10%를 전부 다 떼내어 우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과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 있는 자기 살을 깎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에 들어가야만 그게 국민들한테 와닿는 거지요. 수상적으로 얘기 반복적으로 해봤자 아마 이런 말 한다는 거 대통령도 모르고 있을걸요.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그 다음 주에 있을 어, 남미 페루에서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 안 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도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좀 미리미리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이렇게 뭐냐면 딱 저항하다가 뒤로 밀리고 저 앞에 막 밀어붙이니까 싫어 싫어 나 그런 말 하기 싫어 이렇게 밀리고 밀리다가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는지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국익 활동을 외교 관례상 국익 활동을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제발 그렇게 익명으로 얘기하지 말고 비서실장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의전 비서관이 말씀을 하시든지 정무수석이 말씀을 하시든지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이름 세 글자 걸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것이 실천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책임이 따라붙잖아요.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고위 관계자래요. 아니면 말고지 뭐 아니면 말고 고위 관계자. 연말까지는 국내 활동도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하겠다는 뜻인가? 12일 붙으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사실은 그 연말 연시에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그 자선 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일절 안 하겠다는 건데요. 아무튼 좀 거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외 활동을 하지 마라. 라는 그 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직도 용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외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헐벗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넉넉하게 어디 언론에 보도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는 뜻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낙도에 가서 묵묵하게 한 달 동안 봉사를 하신다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옥도에 가서 한 몇 달 계시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무조건 전면 중단! 연말까지 아무 활동도 안 할 거야. 국내 활동도 안 할 거야. 빼로도 안 갈 거야. 이렇게 마치 뭐가 화가 나서 그렇게 나한테 대외 활동을 중단을 하니 나 정말 이번에 다 아무것도 이제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 듯한 이미지를 왜 주느냐 이거죠. 국민들한테. 그렇잖아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소아암 환자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묵묵하게 한다든지 이런 대외 활동 누가 뭐라고 합니까?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명태균 같은 사람 또는 뭐 어떤 유튜버들 또는 뭐 자기 그 정치 관련돼 있는 인사들, 국민의힘의 어떤 인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 그 국내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코치하고 의견 표명하고 이런 대외 활동을 하지 마시라는 거였지. 그래서 들을 줄 모르시는 것 아니잖아요. 가려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이 그런 거를 좀
그 섬세하게 좀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개인 휴대전화도 교체하고 외부 연락을 최대한 공식적인 창구로 하고 제2부속실장이 장순칠 전 시민사회 비서관 임명하고 규모와 업무 폭도 과거 청와대 시절하고는 대폭 줄이고 이런 말들 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 윤 대통령과 그 부부가 쓰고 있던 휴대폰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알게 됐죠.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아주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런데 참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가령 대통령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도 마찬가지. 번호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완전 보안이 철저하게 돼 있는 그런 폰으로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야? 2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반환점이어서 이제야 바꾼다고. 물론 대통령은 보안폰이 있어서 군 주요 뭐 지휘관들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얘기한다든지 할 때는 외국 정상하고 통화를 한다 할 때는 다 이제 보안 전화를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통화는 개인 휴대폰을 그 대통령 되기 이전에 썼던 걸 그대로 그 번호를 써왔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대통령하고 늘 통화하고 있다는 것 저희가 다 알지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좀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공과 사를 구별을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렇습니다. 한남동 라인 7인회, 뭐 한남동 7인방 뭐 이 소리를 들었던 왕순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 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거론된 비서관들이 모여 밥 한 끼 한 적 없는데 어느새 저는 7인의 일원이 됐습니다.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쇄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강훈 전 비서관, 저도 잘 압니다. 저희 조선일보 같은 동료 기자였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자진 철회를 했는데 사람이 실업자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자진 철회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글쎄요 어떤 자리 뭐 그냥 놀고 있게 될런지 어느 자리로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국정 쇄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걷겠다 했는데 디딤돌이 되는 자리 어디론가 가서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갤럽에서 미래 대통령감을 물었습니다. 예, 세기 권력 미래 대통령감 1등 이재명, 2등 한동훈, 3등 조국, 4등 홍준표, 5등 오세훈, 6등 이준석, 6등까지 6사람. 이재명,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5명. 6명이죠. 이재명, 한동훈, 조국,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6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27년 봄에 얼굴이 결정될 차기 대통령 이 6명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얼굴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 6명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29%, 한동훈 14%, 조국 5%, 홍준표 4%, 오세훈, 이준석 각각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이미 정하셨습니까? 벌써 정하셨어요? 네. 저도 그 얼굴 쪽으로 일단 여론이
결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